없이 수술을 합니다. 네, 그럼 무혈 수술을 했을 때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통계에서 그런 우리 조사를 하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네. 수혈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예후가 간암의 예후가 안 좋습니다. 결국 이제 수술이 어렵다는 얘기도 되지만 네. 그 수혈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그런 건 모르고 있지만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간암의 재발을 올린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혈은 아주 줄여야 되죠. 네, 간이라는 게 참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장기겠네요. 그렇죠. 이 뭐 간은 거의 혈관이 뭉쳐 있다고 네. 보면 되니까 그 혈관 하나하나를 잘 절제하지 않으면은 출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 이제 수술을 배 열고도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복강경으로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구역에 아주 그 바깥쪽에 암이 생기거나 왼쪽 특히 왼쪽 편에 생겼을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그렇군요.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집도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수술이 아닐까요? 굉장히 그 힘들죠. 사실 하고 나면은 이제 어깨가 뻐근해지다든지 굉장히 수술 시간도 어떤 때는 길어지고 네. 뭐 최근에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간암의 수술적인 방법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수술이 아닌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치료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치적인 거하고 아닌 거로 구별이 되는데요. 네. 간암 치료법 중에서요. 근치적인 거에 수술이 들어가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이런 그 고주파요법이라든지 알코올 주입술 네. 또는 간이식 요 세 가지가 근치적인 방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이제 일단 암을 충분히 다 절제할 수 있다는 그런 없앨 수 있다는 그런 그 치료법 중이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주파요법이든 알코올 주입술이든 네. 그게 하나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고주파 시술과 알코올 주입술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종양이 3cm 이하에다 간 표면이 아닌 내부에 위치했을 때는 100도씨 이상의 열을 내는 고주파로 종양을 직접 태우는 고주파 열치료를, 주사로 에탄올을 주입해서 암덩어리를 괴사시키는 에탄올 주입술은 3cm 이하의 종양이 3개 미만일 때 효과적이다. 모두 완치가 목적인 근치적 치료. 네. 고주파 치료는 종양 크기에 제한이 있네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뭐 자료 화면 잘 만드셨는데 네. 사실 저렇게 불이 튀어나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서 그 종양을 없애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3cm 미만인 경우에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양의 개수나 뭐 어디에 위치해 당연히 있다 이제 이런 거. 종양의 개수, 위치가 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은 너무 많고 네. 그 고주파도 결국 종양과 그 주변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간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보통 3개 이내로 한다고 돼 있고 보통 하나 내지 2개 정도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보여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폐에 붙어 있다는 폐 위쪽, 이 횡격막 아래쪽에 바짝 있다든지 또는 이제 간이 있으면 간 주변에 대장, 위장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붙어 있으면은 잘못하면 위장을 태울 수도 있고 대장을 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보이거나 그런 중요 기관이 같이 있으면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렵고요. 예. 그럼 종양의 크기가요. 3c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좀 태워서 하면은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사실 밖에서 보기가 힘들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부위가 종양이 살아있는 부위인지 구별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간 기능이 좋으면은 간 절제를 해서 완전하게 없애는 게 첫 번째의 치료법입니다. 네. 근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없앨 수도 있지만 이제 자꾸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전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코올 주입술은요, 어떤 원리로 되는 건가요? 알코올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써서 할 경우에는 이제 조직을 괴사시키니까요. 네. 이제 고주파 요법의 전에 주로 많이 사용되던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이 하면은 알코올도 흡수가 많이 될 수 있고, 잘못 투여할 수도 있고요. 네. 그 효과가 고주파 요법에 비해서 괴사 효과가 적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사실 잘 쓰지는 않고요. 좀 종양이 작거나 의심스러운 데를 그냥 치료할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용도 거의 안 들고요. 그냥 간편하고 환자 외래에서 바로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합병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작지 않은 종양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알코올 주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간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업 들으시면서도 궁금한 점 많으실 거예요. 저희 방청객 여러분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간암은 재발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간암 수술을 받고 다음에 간암이 재발하면 다시 또 간암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간암의 재발이 많아서 사실 5년 정도를 갖다가 보면은 50% 이상의 환자에서 다 재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치료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그거를 1단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발 양상이 굉장히 틀린데 또 다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가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결이 되셨어요? 네, 다음 분 질문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 절제술 이후에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떤 좋은 음식이나 생활 수칙이 어떤 게 좋은지. 예, 사실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당연히, 술 먹으면 안 될 테고요. 그동안 나빴던 그런 인자니까. 그 다음에 살이 많이 찌면 안 좋을 겁니다. 분명히. 살이 안 찌고, 그런 아주 적당한 운동과, 몸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겠죠. 너무 탄수화물 과다를 먹으면 지방간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그걸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알코올을 금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바이러스 간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간염을 잘 다스리는 게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분 더 질문 받을게요. 네, 교수님. 간암 수술이에요. 간은 빠른 재생이나 회복을 위해서 민간에서는 이 동물의 간인 돼지나 소간을 먹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효능이 있고 사실은지요? 글쎄요. 항상 어디가 아프면은, 무릎이 아프면 다른 동물의 무릎에 연고를 먹어라. 약간은 그런 근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간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네. 요새는 사실 소간이나 다른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생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요. 간하고는, 재생하고는 무관합니다. 재생을 갖다 도울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건데 여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명의의 건강 비결, 한국인을 위협하는 5대 암 중에 간암에 대한 얘기 서경숙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매년 받는 간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간암의 치료의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간암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떨쳐지셨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역시 서경숙 교수님과 함께 간 이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